자, 이제 미분의 마지막 과정인 이제 미분의 활용 두 번째인데 바로 칠취소, 방부등식, 그리고 위치속도 각도를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현재 우리가 봐야 될 내용 중에서 하나하나씩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를 풀 텐데, 일단 칠취소하고 방부등식 먼저 하고요. 위치속도 각도는 한 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현재 여기서 말할 때 이 칠취소라는 개념이에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면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제한 범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제한 범위가 존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한 범위를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설명할 수 있죠. 현재 그림에서 이렇게 y는 fx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가 극대값, 극소값이지만 이 극대값이 최대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얘보다 더 높은 값이 있기 때문이고, 이 극소보다 더 작은 값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극대와 극소를 가지고 최대 최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문제풀이법은 1번 현재 극값의 x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극값이 되는 x값 구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제한 범위하고 비교해 주세요. 제한 범위와 x값, 극값의 x값 비교, 극값의 x값 비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범위 내에 있으면 활용하시고 제한 범위 밖에 있다 할 때는 무효해 버리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한 범위 양끝의 함수값과 제한 범위 내의 극값을 비교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상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는 극값도 구해야 되고 제한 범위 함수값도 구하니까 보통 일반적인 3차 함수면은 극값 2개, 양쪽 끝값까지 하면 토탈 4개의 값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4차 함수면 극값이 총 3개에다가 제한 범위가 넣으면 5개를 구해요. 그러면 양이 너무 많죠. 그래서 실제 시험 범위에서 나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제한 범위 내에 극값이 한 개만 존재할 때 이게 되는 거야. 몇 개가 존재한다 하면은 극값이 오직 한 개만 존재한다 라고 설명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그것이 만약 극대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것이 바로 최대값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소라고 한다면 최소값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설명이 되냐면, 이게 제한 범위로 잡아줬는데 여기에 극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극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근데 그게 극대라고 한다면 A, B 잡았을 때, 그러면 현재 이 값이 증가 감소가 극값이 오직 한 개 있다라는 말뜻의 의미는 증가와 감소가 교차하는 게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게 극대라고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쵸?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이 범위 내만 보겠다면 이 범위 내에 극값이 하나라는 것은 증가 감소의 교체가 한 번만 이루어지니까 극대값은 곧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사실상 뭘 내겠어요? 이럴 때는 최대값 구해라 라고 주면서 사실은 한 개의 값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역발상을 통해 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최소값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CF 잡아준다면 최소값은 어디서 구해? 라고 한다면 바로 제한 범위 양 끝의 함수값을 비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극소값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라고 질문하시는데, 만약 여기서 A, B가 있는데 이번에는 극소값이야 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다시는 못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극값이 하나라는 것은 증가감소에 대한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있을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된다? 당연히 극소는 최소값,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올 거냐라고 질문할 수 있죠. 최대값 바로 여기 양 끝에서 나온다. 그래서 최대값은 제한범위 양 끝의 함수값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어요. 양 끝에 함수값 비교, 이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설명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꼭 정리해 주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바로 이 중요 포인트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대최소라는 것의 가장 중요 핵심이죠.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래프 그리기가 필수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목표의 특성이에요. 최대최소, 방부등식 전부 다 그래프 그리기가 목표구나 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보고 확인해 봐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또 하나 설명해 준다면 방정식과 부등식인데 방정식과 부등식 이게 됩니다. 이때는 첫 번째 방정식은 어떻게 돼? 라고 하면 이거는 실근의 개수 혹은 교점의 개수를 질문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개수를 물어볼 것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등식이야 라고 하면 대소 비교를 하겠다라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을 해보면 방정식에서는 fx equal 0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명할 때 이 과정 안에 뭐가 있다 하면은 반드시 미정계수가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미정계수를 어떻게 한다? 그럼 한쪽으로 이항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만약에 k가 있으면 k를 싹 넘겨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k가 0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정계수 보이죠? 그러면 얘를 싹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요게 하나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요것을 우리는 gx라고 하고요. 여기를 k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가 없어? 라고 하면 미정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미정계수다. 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y는 gx라는 그래프를 그리세요. y는 gx 그래프 그리기. 1번은 뭐 하냐면 y는 gx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없다? 이렇게 미정계수가 없으니까 완벽한 그림이 고정되어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럼 얘의 역할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y equal k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후 그래프 그리기 그리고 조건문에 맞춰서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조건문에 맞춰 두 함수를 비교한다.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문제 푸시면 방정식 문제는 전부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의 풀이 과정을 따라가지 마세요. 해설지라든지 이런 거 싹 깡그리 무시하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등식의 경우인데 fx가 0보다 작거나 크다라고 주는 경우도 있고 fx가 gx보다 작거나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미정계수가 뭐한다? 존재할 거야? 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 또는 여기에 뭐가 있다? 미정계수가 존재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방금 했던 내용과 똑같은데 현재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요거 두 개만 살짝 넘겨주면 이거와 같다 이 되는 거죠. 이런 스타일.
그럼 얘랑 하수는 똑같은 거거든요. 한쪽으로 몰려 있거나 양쪽으로 흩어져 있거나. 그래서 이걸 최적화 정리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이 미정계수 K만 남겨도 싹 다 한쪽으로 이항해 주세요. 그러면 둘 다 HX는 K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버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다? 미정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미정계수가 존재한다 이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럼 똑같습니다. 이것도 나머지 과정은 똑같이 여러분들이 푸셔서 y는 hx의 그래프 그리시고요. 얘가 바로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 콜 k의 상수함수를 그리세요. 상수함수 그리기. 그래프 그리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조건문에 맞춰 두 함수를 비교해 주세요.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잘하시면 사실은 문제가 모두 다 소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첫 번째 개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화면에서는 뭐가 나올 거냐면 그러다 보니 이것을 시험 문제에서 어렵게 출제하는 방식은 바로 뭐다? 그림을 그릴 때 성향, 바로 대칭 성질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를 활용해 보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대칭 성질을 다시 한번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부할 것은요, 미분을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을 설명해 주려 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할 것은요, 3, 4차 함수에 대한 3, 4차 함수. 현재 특성. 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3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대칭 성질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설명해주는 첫 번째입니다. 먼저 예제를 먼저 보일 텐데 fx가 원점 대칭되는 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 함수가 이런 식이 되는 원점 대칭되는구나.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설명에서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fx를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니까 x까지 곱하면 x 3승 마이너스 x다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x2 프라임 x가 얼마야?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 될 거야. 그러면 얘가 0 될 때를 찾아주니까 x제곱이 얼마지? 하면 3분의 1. 그러면 x라는 좌표가 루트 3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 보다시피 여기가 얼마냐면 루트 3분의 1이고요. 여기가 얼마야 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재미난 것을 설명해 보면 현재 여기가 함수값이 뭐지?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f 루트 3분의 1이 얼마일까? 그러면 넣어줍시다. 그러면 루트 3분의 1의 3승은 3루트 3분의 1 나올 거고요. 여기는 루트 3분의 1 나옵니다. 그러면 이 통분해주면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3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현재 여기가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얼마냐면 2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현재 여기랑 어때 하면 같을 거고 여기와 여기가 같습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점 대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거기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요것을 고스란히 밀어줍니다. 쫙. 여기도 고스란히 쫙 밀어주세요. 그러면 재미난 특성을 하나 설명해주면 얘가 원점이죠. 그럼 여기도 선을 한번 살짝 그려주세요. 여기서 선을 한번 살짝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보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과 이 지점이에요. 현재 이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2야. 그쵸?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2인데 요때의 이 x좌표를 나보고 구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해줄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기가 비율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좌표가 혹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한다면 정답은 yes. 그럼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하면은 루트 3분의 1이니까 여기도 얼마야 하면은 여기가 루트 3분의 2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2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콤마 3루트 3분의 2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정답은 yes 이게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죠.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f 루트 3분의 2를 한번 넣어볼게. 넣었을 때 이 값이 요 y 값과 똑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설명해 봤더니 루트 3분의 1을 넣어주세요 하면은 3 루트 3분의 2의 3승은 8 나올 거고요. 여기는 루트 3분의 2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통분하는 순간 3 루트 3분의 얼마 나온다? 여기 3배해주면 6이 되니까 바로 2가 나온다 하면서 정말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루트 3분의 2 콤마 얼마 나오냐면 3루트 3분의 2다 라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의 이그젠플로 보여드렸는데 선생님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의 3차 함수의 비례관계를 설명해 줄 겁니다. 이 3차 함수의 비례관계는 앞으로 있을 여러분들이 킬러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요. 물론 이거 안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알면은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특징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항상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상대방이 원점 대칭되는 위치 또는 이것이 원점일 필요는 없어요. 꼭 점대칭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극대가 되는 좌표, 극소가 되는 좌표 잡아주면 요것을 갖고 쭉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장선을 딱 그어줍니다. 여기도 연장선을 딱 하고 그어주세요. 그러면 요 극대값하고 만나는 이 y값 같은 값을 갖고서 쭉 내려주시고 여기도 쭉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현재 요 비율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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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의 크기와 요거의 크기와 요 크기와 요 크기예요. 그러니까 x좌표가 아닙니다. 현재 요 크기가 전부 다 몇 대 몇? 그러면 1대 1로 간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부터 요거까지 길이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여러분들한테 내가 줄 때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0이야 하면은 이 순간 요 좌표는 얼마냐면 2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a네 라고 하면 0, 여기는 a, 그럼 여기는 2a가 되겠구나. 이런 것도 빠르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a, p야 라고 설명해 준다면 마이너스 a, p야 라고 한다면 요 점도 내가 구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a면 오케이. 여기는 2a니까 2a, p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러면 fx는 뭐다? 최고차 계수 모르면 k라고 잡아준 다음에 여기 접하니까 x 플러스 a에 대한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a 값 이렇게 하면 3차 함수 꼴을 만들 수 있어요. 거기다 얼마를? p를 더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수능에서 이제 킬러 문제를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과 같으면은 이제 수투와 미적에 동시에 이것이 나올 것이고 문과 같으면 이제 수투 문제로서 출제가 될 전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수능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22번 문제가 어렵게 나올 텐데 그 22번 자리에 가장 강력한 후보가 돼줄 테니까 꼭 기억해 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설명을 해주는 거죠. 현재 수직선을 이렇게 딱 그렸어요. 그 다음에 내가 3차 함수의 결국엔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가 0이야. 여기가 a야. 여기가 마이너스 a야. 했죠? 그때 이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살짝 와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요때 x좌표가 얼마죠? 하면은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루트 3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루트 3배를 해줘야 돼. 이게 되는 거고요. 거꾸로 하면 이 값에서 이쪽으로 오려면 루트 3으로 나눠준다가 돼야 1 곱하기 루트 3분의 1은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 여기가 a입니까? yes. 그럼 여기는 바로 루트 3분의 1 곱하기 a가 될 거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은 만약에 5와 잡아준다면 싹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든지 아니면 똑같은 과정이지만 한 번 더 적어주면 이런 식의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0인데 여기가 a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구하지 않아도 여기다가 뭐 해라? 루트 3배 곱해서 여기가 루트 3a라고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x축과의 교점을 알면 거꾸로 내가 원하는 극값의 x좌표를 구할 수 있고 거꾸로 내가 너한테 극값을 준다면 그걸 통해서 또 하나의 근을 내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몇 대 몇 하면은 1대 루트 3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대 몇? 1대 루트 3.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여기가 비율이 1이면 여기가 루트 3이라는 사실의 비율 관계를 꼭 알아달라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3차 함수 때 이 대칭 성질 많이 쓸 테니까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성립하나? 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서 앞에서 먼저 이그젬플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과정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해 볼까요? 만약에 이제 요게 가장 메인 하이라이트인데 혹시라도 4차 함수에 대한 이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대신 3차 함수는 이건 딱 정해져 있는데 4차 함수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때 다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설명해 봤어요. 선생님, 만약에 fx가 현재 x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의 제곱, x 마이너스 1이면 이거 그래프계형 뭐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아는 4차 함수가 될 거야. 그러면 요것은 이제 얼마냐면 0이고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고 이게 1 나온단 말이에요.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가 뭘 알고 있다? 극대값과 같은 y값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극대값하고 같은 y값을 알고 있다. 그때 여기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현재 극값이 될 텐데 요거 두 개가 얼마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자, 그림을 좀 더 이쁘게 그려서 여기까지 한번 내려보낼게요. 이렇게 대칭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내가 극대값을 준다면 너 이거 가지고 풀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죠. 정리해 보시면 이거 fx가 뭐죠? 하면 요거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거기다 x제곱 곱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x 4승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얘를 갖고 미분해 봅시다. f'x는 4x의 3승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러면 4x로 뽑아주는 순간 x의 제곱, 여기는 얼마 나오냐면 2분의 1 나온다. 이게 될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4x하고 x 플러스 루트 2분의 1과 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딱 거기까지예요. 여기가 루트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여기서 이 비율과 이 비율이 몇 대 몇이야 라고 한다면 이 비율이 1이면 이 비율은 루트 2배다 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만약에 내가 극대값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바로 극값의 위치는 여기서 갈 때는 루트 2분의 1. 아까 3차 함수는 얼마였어요? 루트 3분의 1. 요게 1이면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4차 함수는 루트 2분의 1. 단, 이것은 x축과의 교점이다가 아니고 극대값과 같은 y좌표다. 극대값과 같은 y좌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극대값과 같은 y좌표. 여기는 x축과의 교점이다가 아니고 혹시 몰라서 x축과의 교점이다가 아니고 극대값과 동일한 y값. 극대값과 동일한 y값이다. 이 표현이 맞는 거죠. 보통 근데 시험지에 쉽게 내기 위해서 보통 극대값을 0으로 맞춰서 세팅해서 문제를 출제해 주니까 요 점도 잊지 말고 공부해 달라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참고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험이 잘 나오는 건 방금 전 칠판했던 3차 함수고, 만약에 시험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겠다 하면은 4차 함수까지 나올 수 있을 때, 나왔죠. 4차 함수 출제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우리가 미분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극대나 극소가 되는 x좌표를 구할 수 있다면 문제를 그만큼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알았습니까? 요거 꼭 기억하시면서 바로 다음 칠판에서는 문제풀이 1번으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봐야 될 문제는 작년도 6월 나형의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인데 생각을 정리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만약에 이 생각을 못한다면 사실은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가 느껴지는 거죠. 오답률이 91인데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대칭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다항함수에 관한 대칭성을 이해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fx가 어때 했더니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야. 그 다음에 3차 함수 gx는 2차항의 개수가 0이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사전 작업을 정리해 보니까 fx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야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순간 나는 그림을 싹 그리면서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fx의 식을 하나 만든다면 나는 꼭점이 값을 알고 있으니까 현재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값은 뭐 p, 이렇게 하나를 기본 꼴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p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gx가 문제인데, gx는 뭐냐면 3차 함수인데 2차항의 개수가 0이다 설명했어요. 아니 이게 뭐지? 라고 설명했어. 여기 한번 살짝 k로 잡아놓을게요. 여기는 k. 그러면 gx는 뭔데? 라고 했더니 그러면 여기는 px의 3승, 그 다음에 2차항이 없죠? 그 다음에 qx 플러스 r 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죠?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차항의 개수가 0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2차항의 개수가 0이다의 메시지가 뭘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이거 뭐죠? 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뭐죠? 하면 여기까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거 뭐예요? 차수가 전부 다 홀수죠. 차수가 홀수. 그쵸? 아, 이건 뭐야? 바로 원점 대칭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를 r값을 얹어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아, 원래 함수는 원점 대칭가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여기가 0,0. 그런데 여기까지 합세를 해버리면, 여기까지 합체를 해버리면 얘를 얼마만큼? r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야. 여기가 바로 0,r이야 되면서 이렇게 3차 함수의 식을 만들어 와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고, 또는 우리가 해당하는 요 근들 알잖아요. 근들. 그쵸?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내가 뭐 알파로 잡아줄까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 여기를 알파 잡아준다면 p에 가로 열고서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잡을 수 있겠고, 플러스 r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지금 현재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꼭 이렇게 풀 필요는 없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도 있어 라고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0,r 대칭. 현재 이거에 관한 대칭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상대방이 h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fx야. 어떨 때? x가 0보다 작거나 작으면. 그러면 x가 0보다 크면 gx의 흐름을 따라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말대로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아마 x가 여기 0쯤 있겠지. 그러면 현재 이것을 여기까지는 이 2차 함수는 여기까지만 역할을 해달라 이거고, 3차 함수는 여기서부터 역할을 해달라라는 메시지인 거야. 그래서 설명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현재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0,r로 잡아준다면 아마도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리고 3차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던 0,r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면서
원래 기존에 있던 3차 함수의 개형을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할 거야 이 뜻인 거예요. 그럼 현재 얘가 바로 3차 함수, 얘는 2차 함수다 이게 되겠죠.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미분이 가능하다 했어요. 문장 가를 볼게요. 그러면 가를 봤더니 문자에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옵션 1번은 나는 미분 가능 설명했어요. 살짝 따라올게요. 나는 실수연체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해 이게 거예요.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두 함수는 각각 당함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2차 함수 영역 안에서는 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죠. 3차 함수 내에서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뭐다? x가 0에서의 상황을 갖고 오라. 그러면 x가 0에서의 함수값. x가 0에서 연속이면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0일 때 값 얼마 나왔어요? r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 나왔다? r. 그러면 0 넣어주시면 여기 0 되고 삭제해주고 r. 그럼 너도 0 나왔을 때 r 나와줘. 이 뜻이에요. 그럼 0 넣어보면 얼마 됩니까? 1의 제곱 플러스 a. 그러면 a 플러스 k가 0 나왔으면 좋겠네. 현재 r 나왔으면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k는 뭐다? a-r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같을 때, 클 때를 봤는데 이때는 여기가 얼마 나왔냐면 a 플러스 k, 여기는 r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k라는 것을 현재 r-a로 바꿔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3차 함수 기준 잡은 거고요. 그럼 맞춰준다면 얘가 맞죠? r-a 살짝 지우고요. 그럼 여기다가 k 대신에 나는 이제 r-a라고 정리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미분 개수 일치. 그쵸?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때 하면서 미정계수형을 하나씩 줄여 나가는 뜻입니다. 참고로 하면은 요거 미분하시면 뭐 나옵니까? 현재 2가 떨어지면 2a의 x 플러스 1의 1승. 소위껏 미분해봤자 1 나오겠죠? 0 넣어주시면 이거 2a다. 이거 설명된 거예요. 이거 2a다. 그쵸? 그러면 여기도 한번 살짝 정리해보는데 gx가 뭐야? 라고 한다면 요거는 살짝 해주면 p. 살짝 p, x의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니까 요거는 p의 x 3승. 마이너스 얼마 나왔냐면 알파 제곱의 x다. 이렇게 되겠죠. 현재 요거 전개해주면 현재 x 3승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x값. 그 다음에 여기는 r이 되는 거죠. 그러면 g'x는 뭔데? 라고 해버리면 여기는 p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항수는 날라가고요. 그래서 g'0이라는 것은 얼마야? 라고 하면 마이너스 p알파 제곱이다. 마이너스 p알파의 제곱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건 나중에 이거 써먹자.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봤더니 상대방이 hx하고 h0의 모든 실근의 합은 0이다 설명되어 있어요. hx equal h0의 모든 실근의 합은 1이다. 이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와서 가를 봤어요. 살짝 왼쪽에 가볼까요? 여기다 써볼까요? 그냥? 여기다 살짝 써볼게요. 그러면 가가 뭔데? 라고 했더니 현재 hx하고 h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hx하고 h형인데 h형은 r이잖아. 얘가 y equal h형입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점 3점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칭함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에 0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구나. 한 칸 한 칸이니까. 그러면 x라는 값은 마이너스 2하고 0이 있네? 이게 되겠죠. 근데 합이 얼마냐면 3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3차 함수에 만나는 점을 우리가 옆에서 살짝 잡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알파라고 잡았단 말이야. 여기를 뭐라고? 알파라고. 그러면 여기가 또 하나가 알파인데 이 세 수의 합이 3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합이 1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알겠다. 알파는 얼마 나온다는 것?
바로 3이라는 거 알았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값이 벌써 여기가 3 떨어지고 3 떨어진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살짝 정리해보면 알파가 3이면 마이너스 9p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만 싹 뽑아주시면요. 결국 2a는 마이너스 9p다. 살짝 지워주고 2a는 마이너스 9p 2a는 마이너스 9p 이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2a는 마이너스 9p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겠죠. 자, 두 번째 했고요. 나를 봤어요.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건 마이너스 2에서 3까지의 함수 h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3 플러스 4도 3이다. 아,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예요. 최대값이 뭐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부터 해서 3까지란 말이야. 그럼 우리 눈이 있으면 보자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그럼 이거 누가 봐도 최대값은 얼마야? 나를 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얼마 나왔냐면 3 더하기 4루트 3 설명돼 있고요. 그럼 여기서 최대값이라는 것은 결국 f-1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이지만 그것은 f 함수 따라가니까 f-1 최소값은 바로 요 값을 찾아오라는 메시지죠. 여기. 그쵸? 자,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뭐 배웠어요? 이게 그 값이면은 요거 이제 요 값의 위치 찾는 건데 방법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 미분해서 풀면 돼요. 그쵸? 푸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아까 3차 함수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1이면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3이다 그러면 여기도 얼마야?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거 유리화하면 3분의 3 루트 3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루트 3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미분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극값이 되는 위치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g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값을 뭐 하겠다? 이제 입력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 한번 넣어줍시다.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싹 지워지고 여기가 바로 r-a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g의 루트 3이 얼마죠? 하면 넣어주는데 참고로 하면 gx라는 식은 지금 px에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9 요거를 먼저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9 더하기 r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 3을 넣어준다면 p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의 제곱은 3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6이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이나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6 루트 3 마이너스 6 루트 3 p 플러스 r이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서로 뭐 하겠다? 빼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r끼리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a 플러스 6p 루트 3 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얼마다? 3 더하기 4 루트 3이 될 거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앞에서 네가 a하고 p 값을 다 구해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a를 살짝 바꿔볼게요. a를 마이너스 2분의 9p로 바꾼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것은 마이너스 a니까 정리해주면 a는 2분의 9p 플러스 6p 루트 3이 되는 거죠. 이거 3 더하기 4 루트 3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요것만 이렇게 아니면 뭐 6p가 4다라고 풀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분의 9p가 3이라면 p라는 것은 9분의 2 곱하기 3 바로 3분의 2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를 넣어주면 당연히 4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p가 바로 얼마다? 3분의 2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p가 3분의 2인 거 알았으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9 곱하기 p니까 요거를 곱하는 순간 a는 마이너스 3이다 까지도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3차 함수에 대한 대칭성, 이 표현법을 아시면 사실은 문제를 풀 때 상당히 스마트하게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살짝 왼쪽 가볼까요? fx는요.
현재 A에 x 플러스인데 A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r 마이너스 A 값 r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gx는 어떠냐 라고 한다면 p라는 값은 3분의 2였으니까 3분의 2의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r 값 모르잖아. 맞아요. 몰라요. 그래서 상대방이 물어보는 게 바로 미분값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지워주니까 h 프라임의 마이너스 3 h 프라임 4값이 뭐야? 라고 묻는데 사실은 그 구간은 바로 x 값들은 음수면 f, 양수면 g니까 이거 갖고 오라는 뜻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 미분하는 순간 f 프라임 x는 2가 떨어지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1승 곱하기 1 이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이면 12가 나오겠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얘 같으면은 일단 3분의 2에 x제곱 마이너스 9니까 곱하면 x3승 마이너스 9x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g 프라임 x가 뭔데? 라고 한다면 3분의 2에 3x의 제곱 마이너스 9다 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4를 넣는다면 이게 되겠죠. 아니면 요 3을 먼저 약분해 준다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3 3을 공통해서 나가는 순간 지워지겠죠? 예. 그래서 g 프라임 4가 얼마야? 하면은 4의 제곱은 16 16 빼기 3이면 13 13 곱하기 2는 26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는 순간 합은 얼마 나온다? 바로 38이다 라는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의 문제 풀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 가능성 먼저 해석할 수 있는지 보고 이 함수가 hx가 h형과의 교점의 합이 3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다항함수에 대한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이 문제의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는 바로 첫 번째 줄에 나왔던 gx의 3차 함수인데 x제곱의 개수가 0이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나? 그 메시지의 정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순간 사실 이 문제는 거의 99%가 풀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 많으니까 꼭 기억하고 반복해서 풀어주십시오. 자, 칠판 정리 후 바로 연결해서 2번, 3번, 4번 순차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2번에서 5번까지 볼 텐데 이 내용은 어렵지 않죠? 현재 보신 것처럼 이렇게 식이 있는데 여기 안에 미정계수가 박혀 있어요. 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그러니까 중근은 하나로 볼 거야 이 뜻이에요. 정수 A 개수가 몇 개냐 물어봤는데 아까 우리가 배웠던 개념 정리처럼 결국에는 미정계수만 나는 거 딱딱 넘기는데 미정계수 앞에 부호가 양수인 게 좋아. 그럼 저렇게 양수다라고 하면 반대쪽으로 넘겨주는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2x 3승하고 6x 제곱을 싹 넘겨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가급적이면 양의 부호를 갖는 미정계수로. 그러면 하나는 마이너스 2x 3승 마이너스 6x 제곱이고 하나는 y는 a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얘가 어떤 흐름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미분을 해봅니다. 그럼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x 뽑아준다면 x 플러스 2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는 0하고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하고 0이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그러면은 뭐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면 양수형 음수 그 값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현재 y 프라임이면 이제 이걸 가지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를 구해보자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2일 때 값이 얼마일까? 현재 y에다가 첫 번째로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어봅시다 이게 됐어요.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얼마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8 합쳐지면 16 마이너스 2의 3승은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2 제곱은 4 4, 6에 24 이거 마이너스 8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짝 지워서 만약에 x가 2면 어떻게 될까라고 설명했는데 2 넣어주면 8이 16 여전히 마이너스 16이고 2를 넣어주시면 얼마 되죠? 2는 4 4, 6에 24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0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8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40이라는 뜻이고 그 사이에 0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0일 땐 얼마지 해보면 이건 0 나오니까 뭐 어렵지 않게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래프는 폐구간, 즉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릴 거야. 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0,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y k가 와서 a가 와서 교점의 개수가 2번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능한데 여기 사이, 다시 말하면 요 사이에 있으면 참 좋겠네. 이게 되겠죠. 그러면 a 값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8에서부터 해서 일단 확실한 건 0 사이면 확실하고요. 대신에 0이 되면은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올 테니까 이건 안 되겠고, 여기서는 교점이 2개 나오니까 여기는 인정해 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될 수 있는 것은 몇 개? 그러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까지 총 8개의 a 값이 존재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몇 번이다? 그러면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때는 반드시 뭐 한다? 그래프를 그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세요. 미정계수는 한쪽으로 옮겨 놔야 됩니다. 자, 똑같은 문제 한 번 더 나왔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얼마다? 2다라고 설명했어요. 여기는 제한 범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k를 제하고 싹 다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8x가 되겠죠.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8x. 그러면 하나는 기본적으로 fx로 가정해 볼게요. 좀 더 보기 좋게 이렇게 할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y는 k라는 함수를 놓고 비교할 거야. 이 뜻인 거야.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8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지 했더니만 마이너스 뽑아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되겠죠. 그러면 3하고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 2하고 4라면 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면 마이너스 6 플러스 합치면 마이너스 2. 맞구나. 그럼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2다. 이게 되는 거야.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 3x고요. 마이너스 얼마냐? 살짝 보면 3x 플러스 4. 3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2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위로 볼록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는 2야. 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원래 구하는 값은 뭐야? 하면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0 플러스 0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극소, 여기서 극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를 봤을 때 그림이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다? x 이퀄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 이퀄 x는 4, 현재 2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게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면 2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나든지 이렇게 만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아는 y 이퀄 k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여기는 아닐 거야 라는 것을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x가 2일 때 값, 여기는 2,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다시 한번 2를 한번 살짝 넣어보죠. f2라는 값은 마이너스 8 플러스 4, 28에 16 이 되겠죠. 그래서 합치면 20 빼주면 12야 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러면 k라는 것은 12가 맞겠군 이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기준되는 함수, 즉 미정계수가 없는 기준되는 함수를 통해서 기본 틀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하자? 바로 미정계수가 있는 상수함수를 통해서 조건문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값을 끌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문제를 주는 것은 4x 3승 마이너스 12x 더하기 7이에요. 3차 함수를 그리시고요. 상수함수 그려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2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럼 방금 전에 했던 문제와 똑같죠?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 그립시다. y'은 12x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다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12에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1, 결국 12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는 y'이 마이너스 1과 1에서 양수형 음수니까 여기서 극대, 마이너스 0 플러스가 여기서 극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y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일까? 라고 했더니 마이너스 4 플러스 12 더하기 7. 여기는 19니까 15야 설명하면 되겠고, 또 하나 x 대신에 1을 넣어준다면 여기는 4 빼기 12 더하기 7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다. 즉 현재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면서 마이너스 1, 여기가 1 나오죠?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15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 교점의 개수가 2개 되도록 설명했어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게 있는데, 즉 y 콜 15냐 y 콜 마이너스 1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 중 우리가 양수인 걸 택하기 때문에 k라는 값은 15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모든 문제는 다 똑같이 소화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부등식 하나 봅시다. 부등식 문제를 보시면 어떤 설명이 나와 있지? 라고 하는데, 현재 요번에는 fx의 식을 줬어요. 이렇게 x3승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k이고 gx는 2차 함수라고 줬는데 그것이 혼합된 현재 이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1과 4에서 항상 성립하도록 설명했어요. 오케이, k 최대값이 뭐냐 했는데 우리 생각하지 말고 정리합시다. fx가 3gx야. 자, 입력해볼까 하면 x3승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k는 3gx, 즉 6x의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30이다. 이 될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미정계수만 살짝 넘겨주세요. 그러면 x의 3승 넘겨주면 3x의 제곱, 3x의 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30, 이것이 k보다 같거나 크다. 이 되는 거예요. x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플러스 30 이렇게.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y는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0의 그래프를 그려줘 이 뜻이에요. 그러면 y 프라임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예요. 그러면 3으로 묶어줬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고요. 3의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의 곱이다 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수형 음수 극대 마이너스 0 플러스 여기는 극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하면 4까지만 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에서 4까지를 봤을 땐 중간에 3에서 극소를 갖는다. 즉 나는 감소했다가 올라갈 거야 이 뜻인 거예요. 요게 y라는 그래프야. 근데 얘가 얼마보다? k보다 같거나 커. 그러면 요 정도에 있으면 되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 모든 값들이 다 k보다 크다는 것은 바로 x가 3일 때 값, 즉 얼마니 하면 3, 3 한번 넣어보죠. 3 넣어주시면 27, 3 넣어주면 27, 빼버리면 지워져. 그러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3이니까 여기가 3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3이라는 게 k보다 크든지 같은 것까지 허용, 이게 되는 거죠. 즉 k는 3보다 같거나 작다, 이게 되는 겁니다. 3보다 같거나 작다. 그럼 내려가면 끝없이 내려가지만 올라온다면 어디까지만? 3까지만 허락을 해줄 것이다.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하면 정답은 3이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문제는 전부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푸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 쓰지 마시고요. 무조건 미정계수를 한쪽으로 이항한 후 미정계수가 없는 상태에 기준되는 함수를 먼저 그리고 미정계수가 있는 상수함수를 움직여서 내용을 비교해 보는 훈련을 쌓기 바랍니다. 자, 영상 바꿔서 이제 킬러 문제인 6번과 7번을 나갑시다.